제 독자 중에서 한 달 전쯤에 본인이 폭식 증세가 있다고 고민을 적어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나중에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고서 우울증이나 조울증, 정서불안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런 증세가 있을 때 갑자기 식욕의 변화도 오고 많은 폭식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폭식 증세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생각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폭식 장애, 즉 binge eating disorder라고 이거는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제한된 시간, 대개 한 2시간 정도에 많은 양의 음식을 갖다가 먹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먹는 것에 비해서 훨씬 많게. 종류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마다 그게 다를 수도 있는데 배가 고프지 않아도 어떤 때는 배가 아플 때까지 너무 먹어가지고 조절할 수가 없게 빠른 시간에 많은 양의 음식을 섭취하는 그 현상을 말하는데요. 이런 것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3개월간 계속되면은 이거는 폭식 장애가 하나의 병으로 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있는 경우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울증이라던가 아니면 조울증 아니면 경계성 인격장애라는 그런 인격장애 문제가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에서 이게 올 수 있는데요. 대개는 어떤 스트레스가 있었거나 또는 집안에 이런 비슷한 섭식장애 문제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 오는 수가 많습니다. 대개는 이제 문명국가, 유럽이라던가 미국이라던가 뉴질랜드, 일본, 한국 이런 데서 많이 있고 이제 백인에 많이 있지만 중류 및 상류층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폭식증이나 아니면 거식증 그래서 이제 이 섭식 장애를 가진 분들이 참 많아서 저희 과에서는 이런 분들만 치료하는 특별한 과학까지 만들어 있었습니다. 문제를 파악해 가지고 치료를 하는데 금방 치료가 잘 안 됩니다. 시간이 좀 걸리고 본인들이 문제가 있다는 거 알아요. 자기 자신의 체중 아니면 자기 자신의 몸의 체형, 바디 이미지 이런 것 때문에 우울해지거나 열등감을 느끼거나 이랬던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몸무게를 뺨으로써 마치 자기가 어떤 지위가 향상되거나 자기의 자존감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증세와 감별해야 될 큰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불리미아 너보자라고 그래가지고 신경성 폭식장애입니다. 그냥 간단한 폭식장애는 많이 먹는 겁니다. 그러나 이 신경성 폭식장애, 즉 불리미아 너보자는요 이것에 대해서 보상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먹은 것을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토하거나 아니면 이뇨제를 써가지고 자꾸 소변으로 전부 다 수분을 빼거나 어떤 사람들은요 설사약을 씁니다. 이 관장약을 써가지고 먹은 것을 전부 다 내보낸 거나 또는 심한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심하게 어떤 때는 굶습니다. 금식을 하거나 이런 보상작용이 있을 때 그것을 우리는 조금 더 심한 병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때는 그거는 큰 의학적으로 정신과적으로 문제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어떤 때는 에노렉시아 nervosa 신경성 거식증 식욕 부진증이라고 이제 정식으로는 말을 하는데요. 어떤 때는 이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골밀도 검사도 해야 되고 왜 그러냐면은 너무 토하다 보니까 몸 안에 있는 칼슘이라던가 미네랄들이 많이 손상이 될 수가 있어서 특히 이제 이런 아노렉시아는 젊은 여자들 그러니까 운동 특별히 짐내스틱을 한다던가 발레를 한다던가 이런 사람들에서 특히 더 문제가 될 수 있고 그것이 어떤 때는 다시 넘어가 가지고 폭식장애로도 올 수 있고 그래서 그거는 좀 더 큰 문제입니다. 그냥 계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정신과 의사를 보시고 그거에 대한 이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라도 내게 우울증이라던가 나한테 조울증이 있다. 그럼 그거에 대한 치료를 먼저 하셔야죠. 그거에서 파생돼서 나오는 증상이 지금 폭식 장애니까요. 그리고 그때 많이 쓰는 약으로는 SSRI 중에서 렉사프로
라는 약을 많이 쓰는데 효과가 좋습니다. 과거에는 여러 가지 약들을 많이 이제 트라이를 했었는데요. 지금 렉사프로가 가장 우리가 쓰기에는 제일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한 가지, 폭식 장애가 있는 사람하고 보통 비만인 사람들, 그 구별은요, 비만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의 체형이라던가 자기의 체중 때문에 자기의 그 자존감에 이렇게 많은 영향이 있다고 생각들 잘 안 하십니다. 만약에 상담을 받는다 그러면은 비만 있는 분들은 별로 상담에서 효과가 많지 않은데, 우리 폭식 장애가 있는 분들은 상담 치료를 받으면 많이 좋아집니다. 상담을 받으실 것을 제가 권하고요. 제가 본 환자 하나 얘기를 기억이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젊은 흑인이 저를 찾아왔었습니다. 자기 애인이 결별을 하고 그냥 떠나버렸대요. 그 다음부터 잠도 못 자고 막 우울해지고, 그 다음에 모든 의욕을 잃어버리고 이상하게 입맛이 변해가지고 밤이면은 이제 일어나서 몰래 사람들이 보지 않는 데서 나와가지고 그렇게 치즈를 많이 먹었대요. 그래, 치즈가 얼마나 영양가가 큽니까? 그래가지고 그 많은 치즈를 다 먹고 나서, 근데 그 다음에 잠이 들어서 자고 나면은 아침에는 너무 자기가 속이 상하고 화가 나고 죄책감도 느끼고 아주 본인이 미워지고 그래가지고 직장도 안 가고, 그리고 이제 하루 종일 그 다음에 우울해 있고, 이제 이런 그 나쁜 그 악순환이 계속을 되다가, 그러다 보니까 죽고 싶은 생각도 들고 이제 자살에 대한 생각까지 하게 됐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도 이미 이제 좋은 평판을 이제 잃어버리고, 그래서 보니까 이 뉴올리언스라는 데는 이제 미국의 남부에 있는데 굉장히 그 흑인에 대한 차별이 심한 주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뒤떨어진 주고, 그러니까 본래가 존중감이 좀 떨어졌던 분인데 이제 자기가 뚱뚱하기 때문에 자기 애인이 떠났다고 생각을 하니까 더 이제 그 자기 체형에 대해서 싫어지고, 근데 가만 보니까 이분이 폭식 증세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본인은 폭식 증세 때문에 왔다 그러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면의 변화가 왔죠. 그 다음에 입맛, 식욕의 변화가 왔죠. 모든 것에 이제 흥미를 잃어버렸죠. 직장에도 가도 무슨 어디에 집중을 잘 못하고 어떤 결정을 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본인에 대해서 굉장히 죄책감 많이 느끼고 살고 싶은 의욕이 없고, 그러면 이거는 주요 우울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에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주요 우울 증상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지금 그거에 따라서 폭식 증상도 있으니까 두 가지를 다 한꺼번에 치료를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심리적, 신체적, 환경적, 영적 치료를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신체적으로는 이제 약물 치료를 시작해서 SSRI 항우울제를 쓰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본인이 이제 운동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이 수면 리듬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은 그걸 다 깨트린 거니까 그걸 다시 돌아가야 되려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일어나는 시간을 먼저 정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일어나는 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얼라움 시계를 해가지고 꼭 일어나고, 그러다 보면 잠이 드는 시간이 그 다음엔 따라옵니다. 그리고 이제 일어나면은 꼭 바깥에 나가서 걷게, 그리고 오후에는 햇볕을 쬐면서 바깥에 나가서 걸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잠이 잘 옵니다. 그래서 차차차차 리듬을 돌아가게 했고, 그 다음에 이분이 너무 운동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는 산악반, 뭐 이렇게 해서 같이 이제 남녀 젊은이들이 이제 산에도 가고 이런 그 그룹에 같이 이제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약물 치료하면서 이제 운동하면서, 그다음에 자기 자신이 조금씩 다른 사람들하고 이제 연관을 짓는 이런 사회적인 거, 환경을 바뀌기 시작하고, 영적으로는 이분이 본래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본인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대학교를 중퇴했었는데 이제 다시 가기로 했다. 그래서 나의 존중감을 올리기로 했다라는 아주 훌륭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그 치료를 갖다 끝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은 지니 씨가 저한테 물어보셨던 폭식에 대해서 우선 증상을 말씀드리고 감별과 제가 치료한 환자의 간단한 그 예를 말씀드렸습니다. 지니 씨,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이 도움이 되셨습니까? 앞으로 이제 너무 고통받지 마시고 밝은 날을 맞으셔서 즐겁게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니 씨처럼 혹시 본인이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본인이나 가족 중에서 이런 문제가 있으시면은 저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드리고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 주저 마시고요. 댓글로 연락 주시면 제 성의껏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폭식 장애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오겠습니다.